자, 협회 업무를 보겠습니다. 216조. 협회 업무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본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유 업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또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이걸 수탁 업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요즘은 요거 안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위탁 업무냐 수탁 업무냐 구분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수탁 업무만 딱 기억해보면 나온다. 고유 업무다. 그래서 이 수탁 업무에 해당하는 게 일단은 그저 교육 업무가 현재 위탁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시험 시행은 위탁은 안 돼 있지만 위탁될 수도 있고요. 또 그 개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도 위탁이 안 돼 있는데 위탁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수탁 업무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고유 업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품위 유지라는 업무라든가 또는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의 업무라든가 또는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 연수, 지도, 교육 연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윤리원장의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을 우리 한국공사협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한방부동산 거래망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고유 업무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공제사업이죠. 이것도 고유 업무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다 고유 업무다.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 없이 이해만 해두고요. 자, 그래서 고유 업무냐 수탁 업무냐 따져봤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공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돈이 왔다리 갔다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제 가입자 또는 중개사고 피해자 이거 방지를 위해서 공제 사업에 대한 감독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공제 사업은 이건 고유 업무로서 비영리 사업이죠. 비영리 사업이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에요. 근데 협회는 공제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임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제가 협회가 해야 되는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이거는 고유 업무에 속합니다. 할 수 있다죠. 그럼 회원이 아닌 자는 협회 공제 가입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회원 가입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공제는 보증보험과 성격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제 규정 있잖아요. 이게 보험약관이죠. 공제약관이에요. 이걸 제정할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국토부 장관 승인사항이겠죠.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하잖아요. 그럼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책임준비금은 중개사고 났을 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제로 수입액 중에 일정액을 보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 한 160억 정도 수입액이 될 텐데 이 중에 10%. 그래서 이제 100분의 10 이상은 적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이걸 전용이라는데 미리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국장 승인사항이겠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돼요. 회계 분리 의무가 있어요. 자금의 흐름을 확실히 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시해야 돼요. 그래서 실적 공시는 이거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몇 개월 내라? 3개월이요. 3개월 내에 협회 보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이게 보신이에요. 그래서 보 또는 신, 앞에서 망 또는 신이 있었죠. 전수걸 체결한 개공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내 정보 공개하라고 그랬고 이거는 보 또는 신입니다. 3개월 내에 가는데 나가줘야 되고 협회 홈페이지 있거든요. 여기다 게시를 해놓게 돼 있어요. 그럼 협회 공제사업 2016년도 실적은 2017년도 3월 31일까지 나갔어야 되죠. 근데 협회가 이게 뭐가 삐졌는지 아직도 게시를 안 했다는데. 그래서 어쨌든 홈페이지 게시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나가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거든요. 이건 말이 조사 검사지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국토부 장관이 이 권한 갖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회계 지식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요청을 해요.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금융감독원장이죠. 이자에게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선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게 장부가격을 바꿔라. 자산 예탁기간을 변경해라. 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손실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개선명령은 당연히 누가 내릴 수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무건전성 기준도 유지하래요. 그래서 자산, 자본, 유동성에 대하여 이제 파산해버리면 안 되니까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재무건전성 기준이라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구상채권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 경상계 나오지 않은 분은 잘 모르겠죠.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일단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에 대한 제재란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원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임원이 그저 공제사업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징계, 해임 요건은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있겠죠. 이자에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는요, 시정도 명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장이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공제사업 이거 심의하고 감독하기 위해서요, 협회에다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그럼 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둔다로 돼 있죠. 둔다에 밑줄 그어놓으시고, 이건 필수기관이에요.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둔다예요. 둔다. 필수기관이고, 그럼 위원회니까 일단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있고요.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때 그저 위원장 있잖아요. 위원장은 호선하게 돼 있어요. 호선. 우리 반장 투표 해봤죠? 그게 호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들 쫙 모여갖고 누가 위원장 할래? 손들어. 찬성하는 사람. 그래갖고 뽑는 거예요. 이게 호선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그들 중에서 이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고요. 위원회 수 기억을 해보는데, 위원회 수는 1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갖고 이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이렇게 호선하게 돼 있고, 임기 있거든요. 임기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2년. 못 찾았어요? 221쪽. 위에서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 있잖아요. 임기는 2년이고요. 이거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고요. 임기는 보궐위원 있죠? 보궐위원은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임기를. 우리 지금 대통령 권위된 상태죠? 권위. 이게 보궐이에요, 보궐.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은 이제 새로 뽑게 되면 투표를 다시 하기 때문에 임기가 다시 시작이에요, 그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가요. 보궐위원은.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영은 뭐 위원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일단은 의결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제 나머지는 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 기억하고 하자고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 둔다, 둘 수 있다? 둔다예요. 필수기관입니다, 이거. 둔다고. 위원장은 호선하게 돼 있으면 위원회 수는 몇 명이네? 19명이네. 임기는 2년이라는 거. 일단 감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그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문제 확인하고 갈까요? 27회 문제. 222쪽. 27회 문제가 시여 있는데, 공사법령상 공사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또 박스형 나왔네요. 기억입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맞죠? 자주 물어보잖아, 이거. 니은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회 설치한 때는 시도의사가 아니고 등록관청 X고, 디귿입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있죠?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을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자, 이건 제가 오늘 지금 강의 안 했는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현직에 있는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옳은 건 몇 개? 한 개. 기억만 맞았죠? 남의 다 틀렸죠? 근데 1번이 기억이고 5번은 니은, 디귿, 리을이죠. 그죠? 거꾸로 써라 하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꾸로 써라 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으면 이거 옳은 것 아니고요. 틀린 거 골라 하나 내버려요. 나 같으면. 그럼 또 거꾸로 쓴다. 이것도. 일단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내는 게 이제 경향이고요. 그 25회 때 공제사업 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새로 실어놨는데 지금 그 어려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보고 갑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지금. 기억입니다. 협회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아요? 공제규정 제정 변경 승인 전부 다 국장 승인 사항이죠. 맞고. 니은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한다. 맞죠? 다음에 디귿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자, 함정을 팠는데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겠죠. 개의.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회의는 그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함정 판 거 이게.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고 그랬죠? 틀렸어요.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죠. 이게 리을입니다. 협회와 기업공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자,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넘어왔어요. 이 판례는 제가 다음 순한테 소개하겠다고 그랬는데 손해배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제라는 것은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보증보험이니까 이거는 그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으므로 이 보증보험은 상법 보험편에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얘기했냐면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된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공제 가입 당시에 이미 사고가 발생돼 있으면 이 공제계약은 무효예요. 그럼 리을 지금 맞았어 틀렸어요?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맞았죠, 그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제 다음 순한테 소개할 거예요. 맞았죠? 그러면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리을. 근데요, 5번에 많이 셨겠죠? 모두 다. 디귿만 싹 빼놨잖아요, 지금? 근데 5번에 모두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25회 때 이 공제 문제가, 이 협회 문제가 3문제나 냈거든요? 엄청 어려웠죠? 3문제가 아까 하나 25회 문제 풀어봤죠? 그 정답이 그거였잖아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이거 한 문제가 이거였고 또 한 문제가 뭐였냐면 25회 때 다음 중 우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골라라. 자산 예탁기간의 변경, 장부가격의 변경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정답이 뭐였냐면 공제사업의 양도. 그래갖고 이 공제사업 쪽을 문제를 낼 때 더럽게 어렵게 내고 있어요 지금. 맞죠? 그것도 장난도 많이 칩니다. 24회 때는 장난을 또 어떻게 쳤느냐면 박스형 딱 내면서 몇 개냐 옳은 거 골라라 딱 이렇게 물어보면서 거기다가 책임준비금 있죠? 이걸 물어보면서 책임준비금은 10% 이상 적립해야 된다 기억하고 있죠? 이걸 갖다가 협회 총 세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몇 개냐라고 딱 물어보면서 박스에다가. 그럼 이걸 문제를 대충 보시는 분들은 10%만 딱 보면 맞다 하고 딱 가버리죠. 그죠? 근데 10%가 문제가 아니고 협회 총 수입액이 틀린 거죠. 공제료 수입액이지.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지금 이 공제 쪽에서 이 협회 공제 쪽에서 아주 어렵게 내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그래서 꼼꼼히 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이렇게 꼼꼼히 내면 저도 꼼꼼히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모두 이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죠 일단. 자, 그럼 지도감독은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 감독,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은 지부지회까지 포함해서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국장이 한다, 다.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죠.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이 하죠. 하지만 그들이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권은 지부지회까지 직접 국장이 합니다.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출명령, 소속공문을 보내서 직접 조사검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 대한 제재인데 224쪽에 이 협회에 대한 제재는요. 일단은 그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거든요. 협회에다가 징역 벌금을 때릴 수는 없겠죠.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는데 공제사업 운영 실적 공시하라고 그랬죠. 몇 개월 내? 3개월 내. 안 했다.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 명령자 들어가는 거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500만 원 과태료예요. 명령자 들어가는 거. 일단 개선명령이 있죠. 또 시정명령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감독상 명령이 있죠. 이거 위반했어요. 그 다음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조사검사 들어갔던데 여기에 불응하거나 기피했다. 그럼 500만 원 과태료고. 명령 위반. 그 다음 이제 징계 해임 요구했잖아요. 임원에 대해서. 그럼 이거 불응했다. 그럼 역시 500만 원 과태료. 그래서
협회 500만 원 같은 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시명령 징계. 암기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시명령 징계. 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지도감독 벌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나가기 때문에 암기표가 나간 거예요, 지금. 제재.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출제 비중이 약 5개. 여기서만. 자, 그래서 감독상 명령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감독상 명령은 37조 1항, 일반적 업무에 대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이해하고 하는데, 이 부분 출제 잘해요. 제 기억에 11회 시험이 마지막 출제였던 것 같은데, 우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에요. 이 셋은 개업공인중개사나 거래정보사업자예요. 이자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내릴 수 있어요. 이게 행정명령이죠. 소속 공무원을 보내서 직접 조사 또는 검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조사예요. 이때 나가는 소속 공무원은요, 공무원증과 조사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검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이 등록관청에는 분사무소 소재위관할 등록관청 포함됩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 평택시장 있잖아요. 평택시장은 이 평택시내에 있는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감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평택시장이 이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 행사해갖고 위법사실 확인했다 하더라도 직접 업무정지 못 됩니다. 누가 때려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때려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분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도 자신의 관내에 있는 분사무소에 있는 감독권이 있어요. 감독권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개업공사에는요, 무등록 개업공사 있죠? 무등록 중개업자 포함이에요. 이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사는 경기도 내 개업공사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자, 그럼 감독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동향 파악. 누가 진정선했어요. 위반 사실을 확인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요.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를 때리기 위해서 감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일순환 하신 분 아셔요? 지금 감독 대상에 개공과 거래공사업자, 무등록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감독 사유에 지금 자격 정지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해서 자격 정지는 우리 법상 누구한테만 나갈 수 있다고요? 소공사만.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 우리는 소공사가 포함이 된다, 감독 대상에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중개업종사 중에 지금 명문이 누가 빠진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감독상 명령 대상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보조원 감독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론적으로 잘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출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기억하는데, 개업공사가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내렸어요.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의 조사검사 나왔답니다. 근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해놓고 문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죠. 기피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럼 이게 감독상 명령 위반인데, 이때는 개공은 업무정지. 근데 거래정보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이거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인데 업무정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대신 500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감독상 명령 우리 법상 토탈 다 나왔는데 방금 전에 협회에 대한 감독을 했죠. 협회에 대한 감독권은 오직 국장이죠. 그럼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국장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어요. 협회 500과했죠. 500만 원 위과트로.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죠. 거래공사업자 위반해도 500과죠. 감 잡혀요? 감독상 명령 위반자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감만 잡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다가요, 감독 나갈 때는 이제 협조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등록과정 나올 때는 협회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한 장을 샥 넘겨보면 이제 행정처분이 나오죠? 행정처분. 여러분들은 표를 보고 계시면 되죠. 229쪽에. 행정처분 일반. 자, 이제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죠.
행정처분에서만 적어도 3문제예요. 여기서만. 벌칙에서 2개, 행정처분에서 3개. 이 정도입니다. 그럼 행정처분은 일단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죠. 그러면 소속공사는 공인중개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행정처분 대상에 누가 또 빠졌습니까? 중개보조원이 또 빠졌죠. 이거.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보조원을 우리 법은 취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때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2가지.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업무정지 처분이 있죠. 업무정지 최고가 몇 개월? 6개월. 공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죠. 그 다음에 거래공사업자는 지정 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은 명심할 게 이게 우리 법상 행정처분이에요. 5가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가 바로 행정처분이다. 그 다음 등록 취소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지죠. 그 사이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있죠. 저는 이걸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르고 줄여서 필취. 다른 분들은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있죠. 이걸 저는 의무적 등록 취소라고 부르고 이걸 줄여서 임취. 다른 분들은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따져보는데 기속은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 행위 거기에 해당되면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필취는 말 그대로 기속, 말 그대로 임취는 재량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다 재량이에요. 다 재량인데 유일하게 자격 취소 있죠. 이것만 기속이에요. 그럼 업무정지, 유효리에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죠. 재량. 자격정지도 그럼 재량이겠네요. 유효리에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자격정지 명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이게 재량이죠. 감 잡았어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만 기속이라고요 지금? 자격 취소. 나머지는 다 재량이에요. 특히 최근 시험에서 제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잘 바꿔낸 거 이미 우리가 풀어봤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만 있어요. 해야 한다 없습니다. 뭔 말인지 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자격 취소는 해야 한다만 있습니다. 또 거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요? 하여야 한다예요. 또 지정 취소는 재량만 있기 때문에 운영규정 제정 승인 받지 않은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면 틀린 거예요. 할 수 있다요.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이 권한 누가 행사하느냐도 중요하는데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권한입니다. 이거는 오직 누구한테만 있어요? 등록관청. 공세에 대한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권한 오직 시도지사인데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예요? 사무소 관한 시도지사예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만 있죠? 이 점 주의하시고 고용공사업자 지정 취소권은 국장에게만 있다. 이게 그래서 행정처분권자와 감독상 명령권자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평택시내 개공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고 그랬죠. 감독 나갔다가 위법 사실을 도지사가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직접 등록 취소 문의 못 드립니다. 평택시장한테 알려줘야 되죠. 내가 발견했으니까 행정처분해라 하고. 그래서 이제 감독상 명령권자, 행정처분권자는 전혀 별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절차거든요. 표 마지막에 있는데 사전 절차는 그 표 마지막에 있다고요. 229조. 사전 절차. 변매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청문과 의견 제출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청문은 국회 인사청문회 하듯이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예요. 근데 의견 제출은 의견만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청문은 취소할 때는 청문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가 3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가 있다. 이때는 청문해야 됩니다. 근데요, 의견 제출은 정지 처분할 때는 의견 제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죠. 그래서 취소할 때는 청문을, 정지할 때는 의견 제출 받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대법원의 기본 태도는요, 취소나 정지를 때리면서 청문회 의견 제출 안 받고 나갔잖아요. 이건 변매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은 무효다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청문회나 의견 제출을 취소나 정지 나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다루고 왔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을 했어요.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인 법인이. 그럼 이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이때 청문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 뜬 거예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오라가셔야 돼, 틀렸다고 했다. 예? 청문해야죠. 지금 취소할 때는. 맞죠? 원칙. 근데 이 원칙 지문에다가 반드시, 항상, 만, 언제가 들어갔어요? 그럼 틀렸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인 지문을 출제한 맞았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예외를 생각해서 저 지문이 틀렸다고 해. 그럼 안 되죠. 근데 출제자, 요즘 시험의 경향은 출제자 입장에서 이거 분명히 이거 틀렸다고 태클 거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태클이 잡고 들어오면 이건 나중에 출제위원 위촉 안 돼버릴 수도 있고 자존심의 문제거든. 귀찮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확실하게 내버립니다. 어떻게 내냐? 사망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내버려요. 지정을 취소할 거는 청문을 실시한다. 그럼 맞았죠? 이론의 여지가 없게 내버려요, 요즘은. 뭔 말인지 되세요? 국어를 어설프게 못하는 사람이 꼭 태클 걸거든, 끝까지. 이거. 네가 이겼나, 내가 이겼나, 이게. 근데 어쨌든 원칙적인 지문 다 맞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필취, 임취,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이 사유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암기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필요적 등록 취소. 필취로 갑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필취. 이건 8가지인데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필취.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사법결의 이항정의라고 돼 있죠? 사법결의 이항정의. 8가지 사법결의 이항정의인데 끊기는 사법결의에서 끊고 이항정의, 사법결의 이항정의 이렇게 됩니다. 문장은 제가 여러분들 사부 맞죠? 사부 곁에 이항과 정량이 둘 이거예요. 사법결의 이항정의로 갑니다. 사법결의 이항정의. 자, 그럼 사가 뭐냐?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다. 필취예요. 이때는 반드시 등록 취소합니다. 사망 해산. 이거는 등록 취소로서 등록 이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즉시 실효예요. 즉시. 사망 해산 필취. 다음 부정 등록. 기억나요? 부정등록. 자격증 위조 등록했다. 이자는 포상금 주죠? 근데 그 암기표에 거기 가로 열고 플러스 3년에 3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뭔지 알죠? 부정등록한 자는 필취의 3-3이에요. 그 뜻이고 이자는 신고한 포상금 줍니다. 이거.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기억나요? 개공이 파산 선고 받았을 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임원 사원이 결격에 해당되면 이거 이원래 해소해 주라고 그랬죠? 이원래 해소 안 했잖아. 임원 사원의 결격을. 그럼 이건 법인의 결격이에요. 등록 취소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는 이중 등록. 기억나요? 양쪽 다 반드시 취소한다고 했죠? 1-1이고. 이거 2는 이중 소소.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쳤어요. 필취 1-1이고. 이거 양은 양도 대여죠. 양도 대여.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한 경우도 대여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정은 정지에 정지. 업무 정지 중 업무했거나 자격 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하게 했을 때. 이거 기억나죠?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라고.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운전한 면허 취소라고 했어요. 업무 정지 중 업무는 등록 취소입니다. 필취고요. 근데 요건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요. 자격정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하게 했을 때. 조금 이거 납득이 안 간다고 그랬는데 좀 과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제가. A의 중개사무소인데 갑 소공이 있어요. 이자가 자격정지 3개월 먹었거든요. 쉬게 해야 되죠. 근데 너무 바빴다는 얘기죠. 시켰다는 얘기죠, 일을. 그럼 등록 취소예요. 아니 바쁘면 좀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필취입니다. 자격정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공, 필취. 업무한 소공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 취소죠. 뭐. 자격정지 중 업무했으니까. 맞죠? 좀 과해 보입니다. 제가 과해 보인다는 뜻은 출제자도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거 정에 걸렸고 이거는 상습범 가중처벌입니다. 최근 1년이죠.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먹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 했을 때
삼진아웃 기억나세요? 1년 내 삼진아웃. 이거 업무정지 3연 타석은 삼진아웃이라고 그랬죠? 이게 삼진아웃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4월 4일 날 이분이 업무정지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10월 6일 날 업무정지 또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4월 3일 날 여기서부터 기산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죠, 지금. 마지막 날에 업무정지 위반 행위 했단 얘기죠. 이러면 업무정지 안 나갑니다. 뭐가 나간다고요? 필취,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먹고 다시 세 번째 타석에 업무정지 위반 행위로 들어섰다. 그러면 삼진아웃이에요. 이분이 하루만 넘겼으면 피했죠, 이거? 필치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법결의 이양정의로 암기한다. 사법결의 이양정의.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달 말쯤에 모의고사를 볼 것 같은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는 모두 골라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법결의 이양정의 쉽게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그럼 옆에다가 이제 써봐. 사법결의 이양정의 써놓고 맞춰보죠,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가 문제 그렇게 안 내요. 다음 중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모두 골라라 해놓고 개업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이렇게 내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내요. 개업공사가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때 이렇게 내죠. 그럼 이게 결격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내요. 또 우리 양자로 암기했죠? 양도 돼요. 개업공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겠을 때 이렇게 내버려요. 그죠? 하나도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해의 바탕이 없는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이해가 문제예요. 단 이제 사법결의 이양정의를 기억해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사과모드라 부가모드라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기억을 살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당장 암기하자고 이것 막 연습장에 써보고 막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만 엄청 받습니다. 암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흘러간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그 점 꼭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법결의 이양 정의로 일단은 암기를 해 주시고,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취, 의무적 등록 취소. 임취 사유는 11가지가 있는데, 이건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써 있죠?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문장이 좀 불손한데 미시가 뭔지 알죠? 미시사업, 보도방. 미시사업은 거금으로 보전해 준대요. 거금 보전. 거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언제? 2, 3, 6월에 이렇게 합니다. 미시사업에서 끊고 거금 보전에서 끊고 2, 3, 6에서 끊는다. 미시사업 거금 보전 2, 3, 6 이렇게 할 겁니다. 미시사업 거금 보전 2, 3, 6. 그럼 미가 뭐냐? 미달.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우리 등록 기준 있죠? 법인. 법정 업무만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자본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사야 되고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의 3분의 2 이상 공인사야 되고 임원 사원 전체 실무육 받아야 되고 건축물 내장 기대 건물을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결격사유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준 미달인데 여기에 걸리면 임취.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임시 시설물. 떴다방. 기억나요? 사는 사무소 2개소 이상. 그래서 임시 시설물과 이중 사무소 있죠? 이건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자 걸렸잖아요, 다. 원래 3가지가 전부 다 필취였다고 그랬죠. 이중 사무소까지. 근데 떴다방. 파란을 놓고 했는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면서 그와 비슷한 이중사무소를 이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버리면 안 맞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내린 거예요, 임취로, 이중사무소로. 그래서 요 둘은 임취의 1-1. 이중등록, 이중소건 필취의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업은 뭐냐? 겸업위반. 법인의 겸업위반 있죠? 관상차분 경위. 법인은 중개업의회,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경공매선들이 이사 관련 영역에 알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겸업 위반, 임취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는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다운계약서. 그다음에 이중계약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계약서 썼을 때 이중계약서. 임취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금은 금지행위, 매무수거, 증직투, 금지행위는 임취. 그다음에 이제 보는 보증이에요, 보증.
보증을 아예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했을 때. 저는 전속중개계약체계란 개요금은 정보공개하라고 그랬죠? 안 했을 때 7일 내. 그 다음에 이거 2는 2년 내에 2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았을 때. 이거 기억나요? 우리 정보망 하면서 제가 이거 언급했는데 지역별로 사설정보망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죠. 진입을 막는다, 탈퇴를 막는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벌이면 이 개공단체에 대하여, 개공에 대하여 이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공정위에서 때릴 수 있다고 그랬죠. 시정조치 과징금 나갔어요. 이걸 이유로 등록과청 업무징이 때릴 수가 있는데 시정조치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2년 내에 2번 이상 받았어요. 2년에 2번 이상 받아버리면 이때는 등록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고 3은 이거는 그겁니다. 상습범. 최근 1년 내 3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했을 때.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세요? 업무정지가 당연히 세죠. 그러니까 1년 내 3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받았다는 얘기는 둘이 합쳐서 3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그럼 임치예요. 단 필치에 끼게 되면 필치로 갑니다. 해서 보시면 4월 4일 날 이분이 과태료 먹었어요. 7월 4일 날 이분이 과태료 또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12월 4일 날 업무정지 먹었어요, 이번엔.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산했을 때 1년의 마지막 4월 3일 날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행위 했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게 나가는 게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치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3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네 번째 타석이에요. 네 번째 타석. 그러면 이때는 임치입니다. 맞죠? 단 필치에 끼게 되면 필치로 갑니다. 필치에 끼게 되면. 자, 4월 4일 날 업무정지 먹었어요. 7월 4일 날 과태료 받았습니다. 12월 4일 날 업무정지 또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4월 3일 날, 다음에 3월 3일 날 업무정지 위반행했던 거예요. 뭐 나갈까요? 필치. 업에 걸렸죠? 삼진 아웃이. 근데 이분이 업무정지 먹고 과태료 먹고 업무정지 먹었어요? 이렇거나 네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행했던 거예요. 뭐 나갈까요? 임치죠. 감 잡아요? 작년에 물어봤죠, 이거. 고맙게도. 업은 필치예요. 쉽게 얘기했죠? 임치가 되려면 앞에서 몇 번 맞아야 된다? 3번 맞아야 돼요. 3번 맞고 네 번째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1년 내 과태료 3회를 받은 경우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근 1년 내 과태료 3회를 받고 다시 업무적인 과태료 위반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번째 타석에 들었을 때 비로소 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해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 6은 뭐냐? 6은 6월 초과 무단 휴업이죠. 우리 휴업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는 신고하고 휴업해야 되죠. 그 기간 무단,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6개월 초과하는 휴업했다. 임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시사업과 근보전 236으로 암기하는데, 미시사업과 근보전 236 이렇게 암기하는데, 이거는 25회인가? 26회인가? 그때를 제외하고는 임치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다 필치 물어보거든요. 눈을 익혀야 된다, 이거는. 일단. 이해를 하면서 가는데, 일단 여기 미시사업 있죠? 이건 등록 기준 관련 사항이에요. 등록 기준. 들여다보면. 등록 기준과 관련돼 있어요, 이거. 미시사업은. 등록 기준 미달. 임시사물 설치 금지. 이중사무소 금지. 그 다음에 겸업 위반. 등록 기준과 관련돼 있고, 여기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 있죠? 이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리가 있죠. 그래서 임치예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매무수거 증직투. 질서문란의 우리가 있고, 보증미설정 업무 개시와 전속계약 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있죠. 이거는 의뢰인 보조치를 위반한 거예요. 보증은 의뢰인 보호죠. 다음에 전속시 정보 공개 왜 하라고 그랬냐? 혼자 물건 받았으니까 빨리 거래시키려고. 의뢰인 보호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2년 내 2회 이상 시정조치 과징금, 3회 이상 업무징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징 과태료. 이것은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이죠, 지금. 상습범 가중처벌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6월 초과 무단위협은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임취예요. 그래서 필취는요, 주로 등록 관련이에요, 이건. 등록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등록 파트에서 필취가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고, 이것은 주로 이제 의료인 보조치를 위반했거나 등록 기준과 관련돼 있거나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자꾸 보면서 익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232쪽. 교재 갑니다, 이거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사가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6월에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죠. 업무정지는 재량입니다. 이걸 추접스럽게 말해요.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내면 틀린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분사업소별로 업무정지 때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해해 두시고, 문제는 2번. 업무정지 처분의 제척기간. 이거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이거. 첫 번째,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 밑줄 그으시고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3년이 동그라미. 자, 이게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이걸 다른 분들은 시효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효라고 가로 열고 해놨는데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거든요.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요.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더 이상 안 때리겠다 이 얘기인데 개공이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업무정지를 처분할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등록관청이 이걸 몰라갖고 시간이 흘러 몇 년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럼 더 이상 업무정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슬쩍 바꿔내는 거예요.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때는 할 수 없다. OX. 과태료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난 때는 할 수 없다. 틀렸죠? 업무정지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건 중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척기간을 보고 있는데 시효하고 제척기간은 결정적 차이가 중단이에요. 시효는 중단이 있죠. 근데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제척기간을 보고 있는데 좋아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지나 못하는 게 뭐라고요? 업무정지뿐이에요. 명심해두세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지문을 볼 때니까 사유 발생 딱 뜨면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주어를. 뭐로 돼 있어야 돼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로 돼 있으면 뒤에 몇 년이라고 나와야 돼요? 3년. 일단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게 쭉 14가지나 나열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는 일단은 결장 전 정확검의 인가받게 중시로 할 거예요. 미치겠죠?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18 나온다 그랬어요. 중개법 어떤 놈이 쉽다겠어 시작해갖고 이거 포기를 해버려 말아 이거. 어쨌든 근데 이거 이 부분에서 얼마나 나오는데요 말씀드렸고 이미. 근데 여기서만 정확히 5개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도감독 벌칙에서 암기사항에서 우리는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면 제재 엄청나게 물어본다고 그랬죠. 앞에서 기출문제 풀어왔죠. 정보망을 물어보든 계약서를 물어보든 확인 설명을 물어보든 지문을 넣을 거 없으면 꼭 제재를 넣어놨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린 제재를 넘어서지 않고는 80점 이상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고 80점 이상을 중개법 포기한다는 얘기는 시험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죠? 근데 이번 순환 때 이제 처음이니까 어렵고 다음 순환 가면 더 편해지고 그 다음 순환 가면 더 편해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장에 가서 풀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다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거 업무인상이 이렇게 가는데 결장 전, 정확 거명, 임과 밖에, 중시 이렇게 이제 끊는데 리듬은 이게 원래 제가 만들 때는 박지성 선수 결장하시기 전에 오늘 축구에 빠진다. 결장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거명, 이름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이름을 밝히고 임과 밖에서 노는 걸 중시하라는 얘기예요. 안에서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임과 밖에 중시 이겁니다. 결장 전, 정확 거명, 임과 밖에 중시. 결장 전, 정확 거명, 임과 밖에 중시.
자, 듣습니다, 그냥. 우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했어요.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그러면 업무정지. 근데 이미 고용한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에 해당됐죠? 해소해주라고 그랬죠? 몇 개월 내? 2월 내. 안 했다? 업무정지예요. 자, 구분하시는데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하면 뭐라고요? 임원 사원. 필취. 근데 소속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하면 뭐예요, 지금? 업무정지예요. 구분되시죠? 다음, 장은 인장이에요. 인장. 우리 개공 인장록 해야 되죠?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미등록 인장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중개 업무정지는 주로 중개 업무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든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가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다. 그래서 일단 인장. 그 다음에 전은 전속이겠죠. 전속 시 전속계약서 작성하라고 그랬죠. 보관도 하시라고 그랬죠. 몇 년? 3년. 안 했다. 서류 보관이죠, 이거. 근데 전속 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있죠. 요거는 임치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쪼개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정은 정보예요. 암기표에서 정자는 정지 아니면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건 업무정지 사유니까 정보겠죠. 우리 개업공사가 정보망에다 대고 물건을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거짓 공개했거나 거래 사실이 있게 되면 직접 통보하라고 그랬잖아요. 거래 사실 통보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확은 확인 설명서예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관 3년 해야 되죠. 안 했거나 서명 날인은 안 했다. 그럼 이거 다 업무정지. 거는 거래계약서예요. 거래계약서 교부 안 했거나 보관 안 했거나 5년 서명 날인 안 했다. 전부 다 업무정지. 근데 거래계약 그러니까 핵심 중개행위는 업무정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확인 설명만 500만 원 과태료고. 그래서 거래계약서 이거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 있잖아요. 요거만 또 임치 아닙니까? 쪼개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명은 감독상 명령 위반이에요. 감독상 명령 위반. 그래서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유출 명령에 불응했다. 그 다음에 임은 임치사유에 이거. 그러니까 이익이 아닙니까? 여기 미시사업과금 모전 236 있죠? 임치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 돼요. 임치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 돼요.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다음 중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뭐까지 골라내야 돼? 임치까지 골라내야 돼요. 그럼 남는 게 몇 분이겠어요? 필치예요. 그래서 필치가 중요해요. 뭔 말인지 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임치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다. 그래서 말이에요. 일단은 이해를 해두시고 다음 이건 과태료 맞았다는 얘기인데 최근 이건 상습범 가중처벌인데 최근 1년 내 이건 2회 이상이에요. 2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먹고 다시 세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했을 때 이때는 이제 업무정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4월 4일 날 이분이 과태료 맞았어요. 10월 4일 날 업무정지 먹었습니다. 2번 먹었죠. 그 다음에 다음에 4월 3일 날 과태료 위반행했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로 가중처벌한다? 업무정지로. 그럼 상습범 어떻게 되냐면 업은 기억했죠? 필치. 삼진아웃. 임치가 되려면 앞에서 몇 번 맞아야 된다고요? 3번을 맞고 4번째 들어서는 거 임치가 되려면? 근데 업무정지가 되려면 앞에서 2번 맞고 2번 맞고 2번 맞고 3번째에서 뭐예요 지금? 과태료예요. 과태료. 이걸 명심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4일 날 업무정지 먹고 10월 4일 날 업무정지 또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4월 3일 날 업무정지 위반하겠다. 그럼 뭐 나가요? 업무정지죠. 이건 필치죠. 이게. 그 다음 과태료 위반하겠다. 업무정지 나가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2번을 맞고 3번째에서 과태료는 업무정지예요. 감 잡았죠? 그럼 여기서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 업무정지 먹고 여기서 과태료 위반한 거예요. 3번째에서. 그래서 업무정지 나갔어. 그럼 등록과청은 그 자리 등록을 취소해야 되나요? 업무정지 먹고 여기서 과태료 위반을 했어요. 그럼 이제 등록과청에서 업무정지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업이잖아요 지금. 그럼 필치 나가야 되냐고요 또. 아니겠죠? 예.
제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업, 삼진아웃이라고 그랬죠. 업, 이거. 근데 업무정지 먹고 과태료 위반행했어요. 그럼 업무정지 나갑니다. 네 번째 한 번 더 업무정지 위반행했다. 그때는 등록 취소예요. 근데 네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행했죠. 그럼 그때는 이제 임치로 나가는 거죠. 이해되셔요? 이게 상습범입니다. 지금 누구 보니까 에이 저거 나오면 확 찍어버려야지 지금. 눈빛이 딱 그런 눈빛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찍으라는 데는 딱 하나 있어요. 찍으라는 건 하나 있으니까 그때 찍고 이건 절대 찍으면 안 돼요. 맞춰야 돼 그냥 다 맞춰야 됩니다. 아니 그 머리 끄덕한 70대신 분들도 이거 다 애우고 가셨는데 뭐. 자 이거 과거 그거 그 밖에 입어 위반이죠. 그 밖에 이게 백지규정이다. 백지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충 우리법 위반하면 그냥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이게 백지규정이라는데 그 밖에 이 범위에 적용되는 거는 이제 제재가 전혀 없을 때 이제 이게 적용되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고용신고 있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거 위반 업무정지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법상 신고 위반 있죠. 신고 위반은 과태료라고 그랬죠. 사무소 이전 신고 100과,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 다 100과. 100과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은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일단 이렇게 되는데 신고 위반은 과태료인데요. 고용 신고 위반 있잖아요. 업무정지 먹어버려요, 이거. 왜 그랬냐면 원래 고용 신고가 있었어요, 원래 있었다가 폐지했어요. 고용 신고 제도를. 그랬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거든요. 부활을 시키면서 과태료를 별도로 뒀어야 되는데 고용신고만은 100과로 뒀어야 되는데 안 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거 고용신고 안 해버리면 업무정지 먹어버려요. 이게. 그리고 보조원 고용신고 안 했잖아요. 업무정지 한 달 나가요.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요. 비타오백 잘 안 사다 주면 한 달 반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하면 뭐라고요? 업무정지에 이거 업무정지입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안 해도 이거 업무정지 먹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일단 그래서 요거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밖에 입법 위반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중은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 기억나세요? 중개인은 사무소 소지 시도가 업무지역이라고 그랬죠?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어요. 그럼 업무정지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시는 뭐겠어요? 시정조치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이걸 2년에 2번 이상 받아버리면 임치라고 그랬죠? 일단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래서 이게 결장 전 정확금 인가받게 중시로 하는데 근데 업무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기준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6개월 못 넘기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준을 보시는데 234조 표로 정리돼 있죠 지금? 표. 자 오늘 이거 이해하고 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기준기간이 이거 6개월이냐 3개월이냐 문제죠 지금? 6개월 3개월 이거 암기사항 아닙니다. 이해할 사항이에요. 보세요. 여기 결격자 고용하면은 업무정지 아닙니까? 맞죠? 개공이 결격자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죠. 그러니까 결격자는 우리는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근무하지 말라고. 그럼 결격자임을 알면서 고용했어요. 업무정지 몇 개월? 6개월 나가야지 뭐. 이거. 그 다음에 또 여기 정보공개 정보망에다 하라고 그랬죠. 거짓 공개했죠. 거짓으로 했다는 얘기는 허위 공개했다는 얘기는 고의성이 있죠. 고의성이 있으니까 몇 개월? 6개월. 근데 거래사실 통보 안 했어요. 그럼 업무정지거든요. 똑같이. 거래사실 통보 안 하면 정보망에다 올렸다가 거래됐는데 통보 안 해버렸다. 그러면 거래된 물건이 계속 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허위 물건 공개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준이 3개월이에요. 왜 그런지 느낌 나와요? 거래사실 미통보는 기준기한이 3개월이에요. 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거짓으로 공개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일부러 했다는 얘기예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취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엄청 잘 물어봐요, 이거. 거짓 공개는 6개월. 거래사실 미통보는 3개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취사유 있죠. 임의적 등록 취소가 업무정지 사유라고 그랬죠, 다. 임취사유에다 대고 업무정지를 때린다. 만땅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 금지행위 중에 대표적인 거 보수초과. 보수초과 걸리면 임취예요.
그러니까 보수 초과 받게 되면은 업무정지 6개월 때렸다. 싹싹 빌면 3개월 때립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거 다시 한 번 걸렸잖아요. 보수 초과로. 그럼 그땐 등록 취소해버려요. 그냥. 이게. 그래서 이게 임치는 6개월입니다. 일단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이거 상습범 가중처벌 이거 있죠. 가중처벌은 6개월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해하고 간다. 암기사항 아니죠 이거? 그럼 나머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고 그 밖에 위법 위반만 한 달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물론 시정조치나 과징금 동시에 받았거나 과징금 맞아버리면 6개월인데 일단은 이건 그냥 차치하고 그래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결격자 6개월은 걸 그냥 기억해버려요. 거짓공개 기억하세요? 고의성 있기 때문에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임치사유대가 업무일 때는 6개월 때려야 되죠? 기준이 6개월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2분의 1 법원에서 가감할 수 있죠. 가중하더라도 6개월 못 넘기고요. 그래서 6개월짜리 이런 것들 내면요. 연결, 옳은 거 골라라 이런 거 내면요. 고맙습니다. 바로 맞춰버려요. 그냥. 바로 맞춰버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업무정지는 통째로 물어보는 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눈으로 익히세요. 근데요. 사법결의 이항정의 필취 있죠? 이건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면서 연습장에 써가면서 암기해버리고요. 이거는 임치하고 업무정지는 눈으로 익히세요. 왜? 둘이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임치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아, 이건 등록기준상이고 질서문란이고 의료인 보호조치 위반했고 상습범, 의사가 없다. 이거고요. 이건 주로 업무 관련돼 있다. 업무, 중개 업무. 그런 식으로 비교해가면서 하면은 느낌이 딱 와요. 이게. 근데 필치는 머릿속에서 기억이 돼야 돼요. 바로바로 찍어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필취를 골라라는데 사법결의 이항정의를 써놓고 마치잖아요. 써놓고 마치는 분은 탈락이에요. 100% 탈락이에요.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면서 쿡쿡 찍어내야 돼요. 그 수준이 돼야 돼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등록 개공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의효과가 승계에 나왔죠. 이거 보겠습니다. 235쪽이에요. 재등록 개공은 폐업 신고하고 다시 등록한 개공이죠, 이거. 그래서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왜 폐업했느냐? 여기서 위법행위가 있었거든. 그래갖고 평택시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업무지휘 먹을 것 같은 싹 폐업을 해버렸죠. 그리고 일정 기간 쉰 거예요. 그리고 재등록을 했는데 이 재등록을 어디서 가서 했냐면 군포시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럼 이 등록과 이 등록은 틀린 등록이죠? 근데 평택시에서 위반했던 걸 이유로 군포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명문을 둬가지고 해결했는데 개업공사가 폐업 후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랬죠.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개공의 지위 승계합니다. 그대로 승계를 하게 돼요. 그럼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여기서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정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행정처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만 여기 쉰 기간 있죠. 폐업 후 재등록하기까지의 기간, 이것을 폐업기간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이 폐업기간이, 쉰 기간이 3년을 경과했잖아요. 3년을 경과하면 해당 행정처분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 결격. 자격 취소당해도 등록 취소당해도 깜빵 갔다 와도 우리법 위반 300만 원 벌금 받아도 3년 지나면 다 벗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문 닫고 완전히 쉰 기간이 3년 넘어서면 더 이상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했던 거 거론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다만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했던 게 업무정지에 해당 행위였어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놓고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폐업 기간이 1년만 지났잖아요. 1년만 경과했을 때는 해당 업무정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봐준 거죠 이거. 그러니까 문 닫고 쉰 기간이 3년 지나면 폐업 전 위반 행위 업무정지 등록 취소 다 못합니다. 근데 다만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어요. 폐업 기간 몇 년 지나면 못해요? 1년만 지나면 안 때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내가 위반 행위 했거든요. 여기는 3년이거든요. 여기는 1년 지나면 때리죠. 이거 어떻게 구분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안 걸리면 3년이고 그게 어딨어 그게. 폐업을 뭐라고 그랬죠 이거. 내가 업무정지 위반을 했어요. 폐업을 안 했어요. 계속 중개업을 해. 그럼 몇 년 지나면 때려요? 3년. 폐업을 해버리면
1년. 폐업해야 되겠네. 그죠? 그냥 개기해야지. 안 걸리게 개기해야지. 무슨 폐업을 합니까? 아직 안 걸렸는데. 걸리면 폐업해버려야지 이제. 맞죠? 그리고 다른 커피만 마시러 나와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고요. 이번엔 재등록 개공의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적인 과태료 받은 게 있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아예. 업무적인 과태료 효과 승계 그대로예요. 업무적인 받은 이 과태료 받은 효과를 그대로 승계하는데 이건 1년 승계합니다. 왜? 상습범 잡기위해서. 업무적인 과태료 효과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재등록 개공은 왜 그렇다고요? 상습범 잡으려고. 그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합니다.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개공이 4월 4일 날 업무정지 먹었어요. 3개월. 그러자 이자가 5월 4일 날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리고 5니 3개월을 쉬었죠. 쉬고 이자가 8월 4일 날 재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놓고 나서 10월 4일 날 업무정지를 또 먹은 거예요. 그러놓고 나서 다음에 4월 3일 날 업무정지 위반행했던 거예요. 그럼 폐업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죠. 그래도 이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1년간은. 그래가지고 지금 1년 내 업에 걸렸죠? 삼진아웃 때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재등록 개업공사는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를 몇 년 승계한다? 1년 승계한다. 상습범 잡기 위해서. 그럼 기준일이 처분일이다, 폐업일이다?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폐업일로부터 1년 승계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지문이에요. 나중에 강조할 건데 어쨌든 처분일로부터 1년. 때린 날로부터 1년간 승계해야 되지 폐업일로부터 1년 승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는 폐업 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할 때는요. 폐업 사유, 폐업 기간 모두 고려하게 돼 있고요. 법인 대표자 있죠. 법인 대표자는 이 규정 그대로 준용해요.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로서 내가 일을 하다가 그냥 법인을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법인 설립받고 또 내가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나는 그대로 승계받아요. 또 독립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개공을 하잖아요. 공인상 개공으로. 그래도 난 승계받아요. 법인의 위법행위 그대로 승계합니다. 대표자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재등록 개공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이게. 그럼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다 했고요. 거기 236쪽에 이제 사후조치가 나오죠? 등록증 반납 나오죠? 우리 등록 취소하면 증 반납해야 되죠? 며칠내? 7일. 등록 취소 동그라미 딱 밑줄 딱 동그라미 쳐놓고 7일에 동그라미 쳐놓고 주의할 점은 업무정지 시에는 이거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명심해 주시고 이거 협회 통보하게 돼 있죠? 236쪽 가고 있어요 지금. 협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사항은.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 받으면 간판 철거해야 되죠? 근데 업무정지 시에는 간판 철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옆에 236쪽 기출지문 OX 잠깐 봅니다. 개시 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에게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그 땡땡땡으로부터 땡땡간 재등록 개업공사에게 승계된다 그랬죠. 과태료 효과 승계라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땡땡땡은 처분일로부터. 그 다음 땡땡은 1년간 승계한다. 상습범 잡기위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과태료나 업무정지 효과 1년 승계하죠. 처분일로부터 1년. 폐업일이 아니다. 그러면 238쪽에 기출문제 있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작년 문제였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고르는 것은 골라지나 한번 볼까요? 이거 필치 골라라죠?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골라 이렇게 했으니까 필치란 얘기예요. 기억입니다. 최근 1년 내 공사법에 의해 이외의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해. 이 필치 맞죠? 삼진아웃. 니은 최근 1년 내 공사법에 의해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해당이라고 했어요. 이거 임취 맞아요? 앞에서 3번 맞고 지금 현재 업무정지죠? 그러니까 이거 3번 맞고 4번째 들었으면 임취죠 이거는. 필취는 아니니까. 다음 디귿 최근 1년 내 공사법에 의해 2회 업무정지, 과태료 1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해. 이거 필취 맞아요? 필취 맞죠? 삼진아웃이죠. 다음 4번째 리얼
최근 1년 내 공사법에 의해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어머니 처분에 해당해서 이거 임취죠? 감 잡혀요? 정답 기억? 디귿. 근데 거꾸로 또 3번에 니은 을이 있죠? 그죠? 정답 2번이었어요.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나요? 뭐가 어려워? 얼마나 쉬워. 삼지나온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다 풀어내는 건데.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 그 밑에 보죠. 26회 문제. 값에 대한 처음으로 옳음 OX형이죠. 틀림의 표기가 옳은 것은 OX형 문제가 박스형 중에 하나씩 꼭 나와요. 기억입니다.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로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한 경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자, 대여였죠. 대여. 대여는 필취죠. 지금 2년 지난 다음에 재등록했다고 그랬죠. 3년 지나면 못 때리죠. 그러면 이거 업무정지 할 수 있느냐? 업무정지 못하죠. 등록 취소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맞죠? 이런 식의 질문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필취 사유에다 대고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질문 잘 내요. 틀렸습니다. 등록 취소해야 돼요. 니은 질문.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자, 결격자를 고용했죠. 맞죠? 45일 만에 해소해줬죠. 업무정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 이해되시옵니까? 다음 디귿 질문.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로 폐업을 하였고 거짓보고 업무정지 사유죠 지금? 4년의 폐업기간 경과했어요.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위 거짓보고를 한 행위로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OX. X. 못하죠. 4년이나 지났죠 무려. 폐업을 해버리고 맞죠? 1년만 지나면 못하는데. 그럼 모두 XXX. 나 모두 X가 나오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게 모두 O가 나오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답 5번이었습니다. 난이도가 둘 다 상이죠. 둘 다 상이에요. 어려웠습니다 이거. 그래서 특히 26회 때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 유인물 후딱 풀죠. 원래 이렇게 늦게 안 끝나는데 중간에 내 시간을 누가 뺏어서 그러죠? 1번 갑니다. 다음은 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중개보증권은 의뢰인 간의 거래계약 체결 시에 발생한다. OX. 중개보증권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고 했죠. 행사를 거래계약 시 한다고 했어요. 2번 질문.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다. 여기까지 좋았죠. 그 거래 유형에 관계없이 그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의 0.9% 한도로 한다. 틀렸죠. 매매기간 임대차 구분이 있죠. 매매기간은 0.8, 임대차는 매매기간은 0.9, 임대차는 0.8이죠. 틀렸고. 주택이었어. 주택. 3번 분사무소의 주택에 대한 거래가 생긴 그 분사무소 소지에 관한 시도조례에 따른 중개보수 받아야 된다. 맞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기준이다. 정답. 4번 이거 분양권 거래 이유는 거래금액은 총 분양가의 프리미엄 합한 금액의 거래입니다. 총 분양가의 프리미엄이 아니죠. 기납이익금의 프리미엄이고. 5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영수증을 첨부할 권리 이전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전이 아니고 취득 의뢰인이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취득 의뢰인이 유리한 제도니까.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었고 2번 내려갑니다. 교육.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하청은 개업공사 등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맞죠? 2번 질문. 연수교육은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소공사 및 중개보증 연수교육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소공은 연수교육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 틀렸어요. 2번 정답. 3번. 폐업신고 1년 내에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 이수하지 않아도 되죠. 다음에 4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매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2개월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고. 5번.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다. 쉽게 가세요.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사 등록관청이죠. 보조원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은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신고 전 1년 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틀렸어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나 5번 질문은
등록관청은 보증을 대상으로 한 직무유기 할 수도 있죠. 시도사도 할 수 있죠. 예. 머리를 쥐어짜는 분이 계시네. 3번 틀린 것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맞죠? 2번 포상금 지급 결정부터 1월 내에 지급해야 되죠. 3번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 하죠. 4번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 소유는 국고에서 보조했으면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맞죠?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발이 접수된 경우는 포상금을 그들 모두에 균분 지급한다. OX, X. 최초로 신고발한 자에게 줘야 되죠. 최초. 틀렸죠. 5번 정답. 이게 포상금의 정상적인 문제예요. 이게. 4번 협회. 틀린 것은 1번입니다. 협회 설립 창립 총회는 개업공사 600인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맞아요? 이들은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20명 이상의 개업공이 출석해야 된다. 맞죠? 2번 협회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성립한다. 틀렸죠?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틀렸고 3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죠? 4번님은 협회에 대한 감독은 지부지에 포함하여 국토부 장관이 한다. 맞죠? 5번 협회는 개업공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공제사업 할 수 있지요. 해야 된다. 아니에요. 5번 갑니다. 공제사업. 틀린 것은 1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한 때는 공제기준을 지정해 국토부장 승인해야 된다. 맞죠? 2번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집행 감독에 협회 운영을 둔다. 맞죠? 둘 수 있다. 아니에요. 둔다. 3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부장한테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검사 할 수 있지요. 4번 협회가 공제사업의 책임님 다른 용도 사용하지 않은 국토부장 승인 얻어야 되죠.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년 종료 후 1월 내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틀렸죠? 1월이 아니고 일단 3월이고 일간신문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이죠.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되고 협회 홈페이지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6번 행정처분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공사에 대한 자격 취소, 거리공사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할 경우는 청문을 실시한다. 맞죠? 이게 원칙. 여기에 반드시 항상 만 언제나가 들어가면 틀렸어요. 2번 질문. 공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원하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만 있다. 맞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교부한 자에게만 있죠? 다음에 3번. 등록 취소는 등록주 5일 내에 반납. 5일이 아니고 7일. 정지 시에는 반납 기준이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4번. 업무정지 처분 또는 자격증 처분할 경우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되죠? 5번 질문.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 발생이 없다 3년의 경우가 따를 수 없다. 맞아요? 업무정지에 대해서만 사유 발생은 3년 지나 못하죠? 맞습니다. 7번.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골라볼까요? 기억. 개업공사인 법인이 해산했대요. 맞아요? 필취. 니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가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이중사무소. 임취. 그러나 디귿. 개업공사가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된 경우라고 그랬죠? 자, 이건 제가 아주 즐겨 쓰는 방식인데 지금 니은 디귿 나란히 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이중사무소예요. 근데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했잖아요? 이건 필취예요. 구분되세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비하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필취, 니은은 임취. 리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업무를 계셨다. 이거 보증비 설정이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 이거 보증이에요.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 계셨죠? 임취. 의료인보조치 위반했어요. 미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사라면 중개업무하겠어요. 이게 필취라고 그랬죠? 납득하기 좀 힘들다고 그랬고. 필취. 비읍입니다. 최근 1년 내 이 법에 의해 이외의 업무정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지 처분에 해당했어요. 삼지 나오시죠? 필취예요. 몇 개? 3개가 아니고 4개. 4개가 지금 3번에 있죠, 이제? 옮겨 적으실 때 주의해야 되죠.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오늘 제가 중간에 그래도 끊었잖아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3년 징역, 1년 징역, 500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안 했는데 뭐. 고생 많으셨고요. 암기표 잘 갖고 다니세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